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정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가 한옥 호텔을 운영하시는 남건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은 둘이 앉아서 하거든요. 밖에 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처마랑 하늘을 담고 싶어가지고 우리 대표님은 혼자 포커스 맞췄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마가 우리 대표님 대신해서 출연했고요. 그러게요. 예. 저 대신 처마가 출연하는 걸로. 서울에 있는 조선 왕가의 종갓집 염근당을 연천까지 옮겨오신 거잖아요. 집을 해체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한옥은 해체해서 옮겨서 다시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원형대로 잘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체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연천에 오셔서 완료 땡 한 게 한 몇 년 정도 걸린 거예요? 착공에서 완공까지 3년 가까이 27개월. 너무 멋있어요, 이 자체가. 근데 이거를 원래 있던 자리에서 연천까지 옮기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집은 명륜동 3가 51번지 종로구 명륜동입니다. 명륜당 담장 하나 사이로 바깥에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좀 늦깎이로 성균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이 건물을 성대에서 인수를 했는데 헐어내고 이 자리에다가 기숙사를 짓는다고.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목수가 지었을 것이다.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지은 집하고 조선 말기, 구한 말에 지은 집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집의 대들보를 보고 이거는 보통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00년 이상 된 금강송으로 이 집의 모든 대들보가 걸려져 있는 걸 보고 뭔가 역사성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헐어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단에 가서 계약을 한 겁니다. 사겠다. 그랬더니 이거를 그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돈 주고 사가겠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땡 잡은 거죠.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저한테 매각을 했고 이분들이 나중에 마음이 변할까 봐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그럴까 봐 그리고 계약 무효로 하자고 그럴까 봐 그날 잔금까지 다 치러버렸어요. 한 큐에 다 하신 거예요? 사진 다 찍어놓고. 제가 이 집을 옮기고 나서 보니까 마치 퍼즐처럼 그냥 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대로 4대째 한의에 종사하는 집안이거든요. 저는 한의사가 아니니까 저희 아버지까지 한의 관련 일을 했는데 4대째에서 끊어졌네요. 저는 한의과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저는 되게 멋있게 본 직업이 건축가였어요. 건축과를 갖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군대를 먼저 맞춰야 되잖아요. 학사장교를 지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건축과를 나왔으니까 병과가 공병장교. 제가 부대를 짓고 뭐 다리를 놓고 설계를 하는 설계장교를 했습니다. 군단 사령부의 공병 여단에서 이렇게 설계하는 일을 공사장교를 한 겁니다. 중위로 제대했는데 군대 생활하는 그 3년 기간 동안 법당을 하나 짓는 일이 있었어요. 군단 사령부 법당을 제가 설계하고 제가 설계했기 때문에 감독까지 하라고 그래서 그 법당을 짓는 일을 감독하면서 대학에서 이 전통 건물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에서는 또 명령에 주어지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당을 설계하고 감독함으로 그때 고건축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그때 관심이 생기셨네요. 보통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장교한테 그걸 시키는 거네요. 건축학과 나왔으니까. 그때가 83년도입니다. 옛날 얘기군요. 그때는 뭐 우리 군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육군본부에 올리고 뭐 예산을 받아서 하고 공사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외주를 주는 거고 이제 건설회사에 이제 외주 주고 그런 일이 있었죠. 성균관대에서 조선 왕가 염근당을 기숙사로 지려는 거를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살려놓으신 거네요? 이 집은 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집뿐만이 아니라 한일 강제 병합이 되면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참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훼손됐죠.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이 집은 왕실의 종갓집이었습니다. 1910년도 이 집의 소유권자가 일본 국으로 바뀝니다. 집의 히스토리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한 말에 이 집의 토지대장
집이랑 명륜당 옆에 큰 집이 있는 이런 지적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의 상량문에 왕실의 왕자 이근이라는 사람이 이 네. 집의 주인이고 종묘 제례를 지낸 역할을 했다. 제주의 역할을 했다. 한 집안에서도 종손이지 않습니까?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종묘 제례를 지내는 이 제주가 머무르는 집이 종갓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집의 위치가 바로 조선에도 교육열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집 주변에 있는 왕족들이나 사대부들이 명륜당에 가서 공부하기에 가까워야 되니까. 그러게요.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파라군으로. 예, 파라군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집을 이제 이 연천 멀리 옮겨 오셨는데 한옥호텔 하기 전에 네. 하셨던 직업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건축과를 나와서 군 제대하고 나서 네. 유학을 포기하고 건설회사에 2년 근무했는데 예.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한의원 예, 집안이니까. 예, 한약 DNA 같이 제 몸에 그 모든 약재를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큰 자산이고 아버님이 또 그 분야에 있으니까 약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동시장에 가서 건설회사 한 2년 다니다 그만두고 약재를 배달하는 역할부터 했습니다. 녹용 사슴뿔. 예, 굉장히 고가죠. 네. 유통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녹용 유통업을 네, 이제 네. 사업을 하신 거고. 예, 그걸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그걸 배달하는 일을 했다가 예. 유통하는 도매업을 하다가 도매업을 하니까 직접 수입해야 되겠다고 무역업을 하게 되고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원료를 갖다가 가공하는 것이 훨씬 비즈니스가 있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녹용 가공 공장을 제약회사로 허가를 받은 게 바로 저 옆 건물 지금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건물이 제가 30대 32살에 졌으니까 지금 딱 31년 전에 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어쩐지 딱 오다 보니까 전부 한옥인데 최신식 현대식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예전 공장을 개조하셔가지고 이제 미술관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네요. 이제 이 한옥을 옮겨놓고 이런 문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녹용 가공 공장이 저기 있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녹용 공장은 뉴질랜드로 옮겨서 사업을 접고 한옥 호텔만 올인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한옥 호텔은 돈을 벌리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구나. 계속 여기에다가 뭔가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한 15년 동안 계속 시설을 보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어디선가는 벌어서 계속 여기를 더 좋게 해야 하는 저 미술관 공사가 끝나면 예. 이제 더 많은 어떤 투자를 해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보니까 한옥하고 글램핑장도 있더라고 옆에. 예. 수영장도 있고 예. 연못도 있는데 예. 민속촌이나 남산 한옥마을 밖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서 가족들이랑 자면서 술 한잔 마실 수 있다는 게 거의 천국인데 이걸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처럼 한옥 호텔을 하려면 뭐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짓는 호텔 같으면 한옥 호텔로 허가를 받아서 아예 설계부터 그렇게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주로 다 지자체가 하고 있죠. 송도 센트럴파크가 보니까 한옥 거기, 호텔 큰 거 있던데. 경원제라고 예, 경원제.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해서 운영권자는 엠버서더 호텔입니다. 네. 그건 인천 지자체가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전라남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여수의 오동제, 목포에도 하나 있어요. 영산제라고. 예, 그것도 전라남도 도시개발공사가 주로 이렇게 지방자치제의 그 공기업들이 한옥 호텔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이 하시는 거네 이거는. 네, 이건 저 와. 개인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자치의 공기업은 다 새로 지은 호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로 지은 그 한옥하고 이 200년 넘은 그 고택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 비교가 안 되죠. 네, 느낌이 이런 고택으로 한옥 호텔로 되어 있는 집은 저희 집 한 군데입니다. 와, 유일하게 고택에서 묵을 수 있는 건데 방 개수하고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한옥은 객실이 15개고요. 가격은 제일 저렴한 방이 25만 원, 그리고 제일 비싼 방이 90만 원.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회덕당이 90만 원짜리 최고 좋은 예, 90만 원. 방이죠? 부가세가 별도니까. 99만 원. 네, 좀 많은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가시기를,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한옥이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과학적인 집이다, 이런 것을 좀 느끼고 갔으면. 저희 집에 묵으신 분들이 한옥을 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들어올 때는 한옥인데 네. 사방이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산하고 구름하고 막 너무 좋아요. 경치 자체가. 여기 오면 힐링이 될 것 같아 보니까.
한옥이 단점이 유리가 없으니까 바깥을 조망할 수 없는데 저는 한옥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편리함을 약간 가미한 그런 컨템포러리 한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불 깔고 자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저희 집에 외국인들도 예, 예. 오셨습니다. VIP들도 네네. 오셨어요. 자동차사의 B사 독일 본사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 회장님이 인천공항에서 목적지가 여기였습니다. 2박 3일 머무르시고 제가 DMZ 혹시 가시겠냐 했더니 나는 여기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 데 안 가겠다. 관광 안 하겠다. 2박을 그냥 여기만 계셨어요.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 그러니까 포브스에 소개가 됐어요. 목적지가 여기였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시는 교통비가 여기서 머무르는 숙박비보다 몇 배 비싸. 비행기 값부터 해서 뭐 다 합치면은 또 B사입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공구회사. 있죠. 예, 그것도 독일 회사죠. 거기에 회장님도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독일에 가면 고성들이 많잖아요. 성이 많죠. 예. 유럽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각기 그 자기 전통 건물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한옥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디가 그렇게 아름답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니까 선의 아름다움, 지붕선, 선이 정말 특별히 아름답다. 추녀가 살짝 들려져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요. 중국은 너무 들려져 있고 일본은 전혀 그 선이 내려가 없고 있고. 같은 이 동양 나라인데 뭔가 한국이 다르고 그래서 이 동양 건축물 중에서 한옥이 가장 아름답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 선이 어디에서 온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저 선이 해가 여름에는 중천으로 넘어가고 겨울에는 낮게 넘어간다. 그 겨울에 낮게 넘어가는 해를 집안 깊숙이 들어오게 하려고 추녀를 살짝 들은 것이다. 그러고 여름에는 차 양의 기능을 햇빛을 가린다. 더우니까. 그래서 추녀를 살짝 들었다니까 이분들이 더 감탄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들어가 있는 거네. 놀라운 과학이죠. 우리 조상들만 자연을 닮은 집을 지은 겁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중국과 우리와 일본이 있는데 문화가 중국서 건너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더 좋은 쪽으로 발현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 걸 카피하다 보니까 제대로 본질을 잘 모르고 그러게요. 예, 흉내낸 건물이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선조들이 뛰어난 분들이다라는 걸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학이 숨어져 있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외국 기업 CEO도 오셨는데 주로 오는 손님층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기업들이 워크샵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공기업 임직원들 휴양시설로 계약을 해서 힐링 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주로 일반인들이 예약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이 아까 박물관 거의 완성 단계고 네. 세미나실 있고 예. 야외 수영장 있었고 네, 미술관 건물이 지어지면 예. 그 안에 카페하고 레스토랑 글램핑장 있고 여기 뭐 산책하기 너무 좋은데 뭐 탐방로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여기 저희 뒷산으로 해서 산책로가 오. 제인폭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인폭포는 꼭 가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를 제인폭포라고 그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가다가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여기서 3km 정도 떨어져 가깝더라고요. 예, 매우 가깝습니다. 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제인 폭포가 있고 주말 관광지 한번 가보자 그럼 갈만한 데가 또 뭐 있어요? DMZ이 있죠. DMZ까지는 얼마나? 여기서 한 30분. 그 다음에 주상절리. 세계 문화유산 바로 등재된 이 거 맞죠? 마을입니다. 맞죠? 이 마을 전체가 한탄강. 유네스코 한탄강으로 등재된 마을입니다. 포천 철원까지 묶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네. 또 철원은 여기서 30분만 가는데 거기에 절벽에 삭도가 있어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루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2박을 권유해드립니다. 글램핑에서는 모닥불도 필 수 있고 그러게요. 바베큐도 할 수 있고 글램핑이 관심이 많거든요. 캠핑할 자신은 없고 글램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데서 캠핑 분위기를 내는 거니까. 먹는 음식만 맞아, 가지고 맞아. 가서 네. 마치 펜션 같은 그러나 콘도나 펜션하고 다른 게 네. 넓은 잔디마당이 맞아. 있어서 배드민턴도 치고 느낌이 다르죠. 요즘에 뭐 불멍 그러는데 아, 불멍, 맞아요. 예, 제가 해보면 불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불 피워놓고 그 의자에 앉아서 음악 듣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와인 한잔 와인. 불멍하면서 와인 한잔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와인잔을 모든 글램핑장에 다 넣어놨어요. 잘하셨다. 그거 애들이 자꾸 다 깨트리면 비싼데 그거. 깨트리면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야 되죠. 써놔야 돼 그거. 안 써놓으면은. 그 깨트리면 물어내야 된다고 써놨더니 네. 깨트리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런 시설을 잘 써줘야
또 맞아. 다음 분이 와서 또 행복하니까. 그러면은 아까 한옥 호텔은 일반실에서 특실까지 한 15개 되고 글램핑장 15개. 글램핑도 15개예요. 네. 몇 명까지 잘 수 있어요?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 더블 침대가 2개. 그럼 4인까지 되네. 네, 4인까지. 그러면 이제 한 8명 오려면 한 2개 예약하면 네, 되고. 가끔은 이제 뭐 어린애들 그렇죠. 한두 명 더 예. 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애들 뭐 그거는 침대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 잘 뭘 수도 깔고 있으니까. 자거나 예, 침낭을 예. 가져오거나. 침낭을 가져오거나. 얼마예요? 제일 저렴한 건